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시작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7년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판사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잠정 결론 냈지만 거의 5년이나 걸린 1심 재판의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복에 가려져 있던 고위 법관들의 적나라한 행태들이 발가벗겨지면서 이 사건은 법원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이탄희 판사가 사직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에 동향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법복을 벗은 겁니다. 무리 야기 판사 명단,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도 뒤따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셀프 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재조사를 벌인 결과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한동훈 수사팀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복 대신 수의를 입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전현직 고위법관 14명이 판사석이 아닌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졌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선 법복에 감춰진 사법부의 맨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의 익명 카페에 몰래 가입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동원 소송을 미루자고 의논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 김앤장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최고 법관들은 법에 보장된 절차를 철저하게 요구했습니다. 검찰 진술을 못 믿으니 증인을 불러달라. 인사가 나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이제까지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1800여를 4년 11달 동안 290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들에게 법원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자신들의 전직 수장에게 형사처벌할 정도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하다는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을 받은 전현직 고위법관 14명 중 6명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까지 5명은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까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단 2명뿐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배 의원을 공격한 1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을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왜 배 의원을 공격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10대 남성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확보하러 온 겁니다. 범행 도구 나오나요? 피해자 몇 시쯤 집에서 나오는지는 범행 동기는 나왔나요? 지금 정신질환 호소하고 있는 건 맞을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밤사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연예인을 만나려고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배 의원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둔기는 남성이 평소에도 들고 다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 의원은 당시 개인 일정으로 피해 장소를 방문했으며 수행비서를 제외한 보좌진 대부분은 이를 몰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변 CCTV 영상엔 남학생이 범행 약 40분 전부터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말대로 배 의원을 우연히 맞닥뜨려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사전에 배 의원 동선을 파악했는지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우발적 또는 충동적 범행이라고 해도 왜 배현진 의원을 공격했는지 구체적 이유나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10여 차례, 심지어 배 의원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와 범행 이후 바로 도주하지 않고 왜 현장 주변에 머물렀는지 등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의로 제출받은 남성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 입원 조치 중인 피의자에 대해선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젯밤 한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안내판의 기둥을 들이받고 현장에 차를 버린 채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몇 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직 경찰관이었고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밑바닥을 보인 채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충격으로 트렁크에서 쏟아져 나온 짐들은 바닥에 놔둔 겁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사거리에서 나 홀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이 도로 안내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 전도된 채로 3m가량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없었어요. 도주한 것 같아요. 사라졌던 운전자는 몇 시간 뒤 사고 지점에서 약 12km 떨어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는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영감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남성을 직위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하는 한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처분 건수는 총 310건, 이 중 면허 취소가 224건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 경찰청과 지방청 등에서 특별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도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비위 예방 대책계를 신설하는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정부가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규모가 4조 원에 달합니다. 그 영향이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4천여 곳의 중소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하는 중소업체.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줄이겠다는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정부 사업을 수주해 개발 장비도 샀고 직원도 뽑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올해 예산 5억 원의 절반만 준다는 겁니다.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축은 다 되나는데 개발도 힘들지만 연구 수당도 안 나오고. 갑작스런 변경 이유를 물었지만 시원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이 이렇게 통과되었으니 삭감을 조정하겠다라고밖에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수주받은 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개도국 진출을 위한 IT 기술 개발 과제를 수주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10억 원 가운데 올해 80%가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 후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수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업체에 보낸 협약 변경 매뉴얼에는 24개 주제별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맞춘 변경 협약서를 다시 쓰자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계획서를 다시 만들 경우 재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간 장비와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협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사정입니다. 남은 인건비라도 받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변경 협약서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 4천 곳이 넘습니다. 정부는 모든 기업마다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며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연구 개발비 삭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나 미래차 분야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은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오늘 아침 한강에서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결빙이 공식 관측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한파의 영향인데요. 평년보다는 16일이 늦어졌고 지난 겨울보다는 32일이나 늦은 거라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한강대교의 모습입니다. 얼어붙은 한강 표면에는 도로와 교각이 거울처럼 비쳐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올겨울 첫 공식 한강 결빙입니다. 한강 공식 결빙은 한강대교의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지점 직사각형 구역이 완전히 얼어붙을 때를 말합니다. 한강은 보통 닷새 이상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이고 최고 기온도 영하권일 때 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며 한강이 결빙됐지만 예년에 비해선 많이 늦은 겁니다. 평년보다는 16일 늦고 지난 겨울에 비해선 32일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째로 늦은 한강 결빙이기도 합니다. 14년 전 이맘때 뉴스데스크는 꽝꽝 언 한강을 119 대원들과 MBC 취재진이 직접 횡단하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빙이 늦어진 이유는 올겨울 따뜻한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던 날이 많았기 때문에 한강 결빙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최근 북쪽으로부터 매우 강한 한기가 우리나라 쪽에 밀어 닥치면서 서울의 겨울 기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1908년 서울의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3.5도였지만 작년엔 영하 1.5도로 115년 만에 2도 올랐습니다. 물론 수질이나 수심 등의 변화도 한강이 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올겨울 한강 얼음은 금세 녹을 걸로 전망됩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한강 결빙 관측 지점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권으로 접어들면서 오후인 지금은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부터 한동안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